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부동산 뉴스를 건축가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미래다. 오세훈 용산 개발이 서울의 핵심 정책 총괄 적용하겠다. 여기서 용산 서울의 가장 큰 변화죠.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용산 개발은 뭐 공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산업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국제 도시가 갈 거냐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컴팩트 시티입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컴팩트 시티, 역세권 주변으로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역 주변에 그냥 뭐 상가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역 주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본 가보시면 사례가 많습니다. 신주쿠 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작은 미니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 구도심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신도시를 만들 거냐? 그게 아니야. 구도심의 역 주변을 용적률을 1000% 줘서 거기를 고밀도화, 수평화는 할 수 없죠? 수직화를 하자. 컴팩트 시티. 거기에 맞게 비욘드 조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제약이 많아. 그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 야, 여긴 비욘드 조닝해. 비욘드 왜? 그만큼 전략 사업이 필요한 거죠. 서울시 입장도, 국가 입장도 이 개발을 해서 이게 뭐 특혜냐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뺏어가는 거 있겠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삼표부지 같은 경우도 비욘드 조닝 한 거죠. 그래서 뭐 임대 아파트를 넣을 거냐, 아니면 상가 기부 채납을 할 거냐. 근데 사업성이 워낙 없으니 알았어, 그럼 돈으로 해. 개발 부담금 내. 그 돈으로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되게 뭐 화끈한 거죠. 그러니까 단군일에 재개발 사업의 단군일에 이런 제한은 없었다. 그만큼 지금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흐름입니다. 뭐 제가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반대급부도 있죠.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일본처럼 쫓아가는 거죠. 일본에 역 가보시면 장난 아니잖아요. 무슨 뭐 신주쿠역, 무슨 역 주변으로 하나의 도쿄역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용산국제무지구 개발에 맞게 이런 거를 100층 뭐 어쩌고 이런 거죠. 이런 거 할 수 있다. 용산이 미래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강남이 미래다 할 수는 없어요. 강남은 개발이 다 됐잖아요. 거기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용산은 가능하다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요. 개발이 돼 있으니까 국제무지구가 정비창이 버려져 있는 바람에 다 개발이 멈춰있던 동네죠. 그래서 컴팩트 시티가 되게 중요한 거다. 컴팩트 시티. 이걸 가려면 비욘드 존이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컴팩트 시티가 뭐냐 계속 저희죠.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즈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팩트 시티가 뭐냐면 요 17,000평에 다 있어.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그래서 10미니 시티잖아요. 걸어서 10분 안에 다 있다. 요 안에 살면 게임 끝나. 어디 갈 필요가 없어. 옆 동네 가야 돼. 그거 우리 동네 없어. 저기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 가야 돼. 가 아니라 이 안에가 컴팩트 미니 신도시를 하자. 이 미니 신도시 하려면 법적으로 비욘드 조닝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역세권 활성화고요. 여긴 뭐 개발 방식이 이렇고요. 무슨 근거로 이걸 뭉쳐서 할 거냐는 거죠. 뭉쳐서. 그러려면 방법이 비욘드 조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원효로 상가 통합 개발을 하자. 뭐 다들 원하는 방식이죠. 근데 지금 현행 재개발법에서 어떻게 방법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가운데 길이 있죠. 여기는 뭐 노소년 상업으로 역세권 상업으로 가죠. 1, 1-1, 1-2, 2-1, 2-2 이렇게 네 블록으로 쪼개서 이거를 하나의 컴팩트 시티 비욘드 조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비욘드 조닝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요구를 서울시는 당연히
받아질 수밖에 없다. 왜죠? 이유가 뭐죠? 정비청, 국정원지구의 정문 앞에 길 건너를 당연히 비욘드 조닝으로 묶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조건이 우린 다 아파트 짓고 싶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여기 다 아파트 짓면 어떡할 거야? 이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다. 옆에는 심지어 성심여고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하나의 비욘드 조닝을 해서 여기서 학교를 해결하면 되죠. 초중고등학교를 넣든지. 여기 만평 큽니다. 꽤 큽니다. 땅이 큽니다. 문화지구도 있으니까 여기에 말맞춰 여기를 하나의 문화지구로 해서 미술관도 넣고 편의시설도 넣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우러진 이렇게 하면 한 4만 평 넣습니다. 요걸 하나의 작은 미니 신도시로 보고 컴팩트 시티를 만들면서 비욘드 조닝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죠. 간단합니다. 네 블록인데 각자 아파트를 짓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 곳에 몰아서 거대한 아파트를 하나 짓는 거죠. 요거 한 동밖에 없습니다. 요거 거대한 아파트를 짓고 요 나머지는 필요한 시설을 다 넣자는 거죠. 병원도 넣고 학교도 넣고 업무 시설도 넣고 필요한 시설을 쇼핑센터도 넣고 다 넣자는 거죠. 물론 학교도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욘드 조닝을 하면 여기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1구역, 2구역, 네 블럭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한 건물에 다 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죠? 뷰를 다 갖는다. 다 갖는다. 각자 지면 각자 뷰를 가린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있으면 되는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원효로 삼가는 컴팩트 시티로 가는 게 맞다. 그걸 위해서는 비욘드 조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비욘드 조닝을 서울시에 신청하시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생각도 맞지 않습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